나는 1920년에 태어났습니다. 올해로 105살이 되었지요. 내 나이쯤 되면 하루가 저무는 풍경만 보아도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읽힙니다. 저녁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는 날, 창밖 불빛이 더 쓸쓸하게 번져 보이는 날, 그런 날에는 누군가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혹시 가슴이 돌덩이처럼 눌려 숨쉬기조차 버거운 채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아닙니까?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얽히고 해결할 힘은 이미 다 빠져버린 그런 반말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50을 넘기고 60에 가까워지면 인생이 조금은 쉬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책임은 더 무거워졌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마음은 쉽게 상처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힘내세요. 다 지나갑니다. 하지만 100년을 넘게 살아보니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때로는 더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바닥까지 내려앉았을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희망이 아니라 아주 솔직한 한마디입니다. 그래, 인생은 원래 고단하다. 오늘 무너졌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냈기 때문이다. 나는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전쟁을 겪었고 산업화의 거센 바람 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IMF 시절에는 제 연구실에 있던 가장 성실한 조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울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뒤 그는 작은 회사를 일으켜 동료들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자네는 실패한 게 아니야. 다만 지친 거야. 지금 한국의 40, 60대는 가장 힘든 세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중장년층의 우울감 경험률은 젊은 층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노후도 준비해야 하지요. 샌드위치 세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년은 패배가 아니라 통과 의례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짧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이 말을 100년 넘게 곱씹어 보니 인생을 괴롭게 만드는 것은 사건 그 자체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성공해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는 조급함. 그 조급함이 신이 넘어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별일 없이 하루를 버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기적입니다. 나는 90이 넘어서 한 번 크게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래 걷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죽음을 또렷이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붙잡으려 했던 수많은 계획과 걱정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었는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지 숨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을 버틴 날은 이미 승리한 날이다. 혹시 지금 당신이 깊은 늪에 빠진 기분이라면 기억하십시오. 늪에 빠졌다는 사실은 당신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허우적거리지도 않습니다. 노년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얼마나 잘 살았는가?
아니라 당신은 얼마나 성실히 버텨왔는가. 나는 당신이 이미 충분히 성실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스스로에게 판결을 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심판받을 존재가 아니라 위로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더 쉽게 지칩니다. 체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나온 기억이 쌓여 무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동시에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살아냈다는 증거, 오늘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105살 노 교수가 조용히 말합니다. 수고했네. 정말 수고했어. 이 말이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길 바랍니다. 내가 젊은 교수로 강단에 서던 1960년대에도 학생들은 늘 불안해했습니다. 취직이 걱정이었고 사랑이 걱정이었고 뒤처질까 두려워 밤을 새우곤 했지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비교의 속도가 훨씬 빨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옆집과 비교했다면 이제는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서 전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과 자신을 견주고 있습니다. 쉰을 넘긴 제자 하나가 몇 해 전 나를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었지만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더 올라가야 할 것 같고 뒤에서 누가 밀어낼 것 같습니다. 나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쯤 만족할 생각인가?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고 나면 잠시 기뻤다가 곧 또 다른 목표를 찾습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결핍과 무료함 사이를 오가지요. 100년 넘게 세상을 보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완벽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든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부족함이 인간을 움직이게 합니다. 문제는 그 부족함을 결함으로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지나치게 소비됩니다. 방송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SNS에는 여행과 미소가 넘칩니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50대 이후 삶의 만족도는 경제 수준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의 안정, 건강, 수면의 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내 삶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전쟁 직후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도 동료들과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나누며 웃었습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가장 여유롭던 시기에도 마음이 허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더 잃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는 것을. 중년에 접어들면은 우리는 두려워집니다. 젊음이 멀어지고 선택의 폭이 줄어들고 실수의 여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더 애쓰게 됩니다. 더 완벽해지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나이 든 지금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완벽하려는 욕망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빨리 늙게 만든다. 내 동료 교수 한 분은
은퇴 직전까지 논문 실적에 매달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최고로 남고 싶다며 건강을 돌보지 않았지요. 결국 은퇴 후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는 그의 아내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늘 바빴어요.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몸이 남아있지 않았네요. 그 말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신과 예수는 정점이 아니라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오르기만 하는 산을 오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려오며 풍경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려오는 길이 곧 실패는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능력입니다. 균형의 능력, 포기의 지혜, 그리고 만족의 기술. 나는 105해를 살며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보았습니다. 결국 오래 평온했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남보다 빨리 달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도를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어쩌면 아직도 남의 속도로 살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비교는 중년의 심장을 갉아먹는 가장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러나 그 칼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달려왔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나는 요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크게 불행하지 않았다면 그게 이미 큰 행운이다. 젊을 때는 이 말이 비겁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큰 파도 없이 지나간 하루가 얼마나 값진지. 당신이 오늘 치열하게 살았기에 이렇게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십시오. 완전해지려는 마음을 잠시만 쉬게 하십시오. 인생은 애초에 완성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완성인 채로도 충분히 존엄합니다. 내가 아흔을 넘긴 뒤에도 비교적 또렷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조금 민망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대단한 철학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밥을 잘 먹고 잠을 잘 잤을 뿐이네. 사람들은 웃지만 나는 이 말을 진심으로 합니다. 100년을 살며 얻은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각이 엉킬 때는 생각으로 풀지 말고 먼저 몸을 살리라는 것. 요즘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다고 합니다. 특히 40, 60대는 직장 스트레스와 가족 책임 때문에 만성적인 수면 부족에 시달립니다. 병원 통계를 보면 중년 우울증과 불면증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밤마다 이불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이미 지친 뇌로 더 복잡한 생각을 만들어내면서 말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연구에 몰두하다가 며칠씩 잠을 줄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60을 넘긴 어느 날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신력이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은 체력을 갉아먹는 오만이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밤 10시를 넘기지 않는다. 하루 한 번은 반드시 햇볕을 본다. 밥은 허기를 달래는 수준이 아니라 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먹는다. 수면은 도피가 아닙니다. 나는 잠을 매일의 재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잠드는 순간 우리는 하루 동안 쌓인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깊은 수면 동안
뇌는 노폐물을 정리하고 감정의 균형을 회복합니다. 아침이 되면 같은 세상인데도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92에 크게 알았을 때의 일입니다. 의사는 회복이 더딜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병상에서도 일정한 시간에 눈을 감고 소량이라도 영양을 섭취했습니다. 간호사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참 차분하시네요.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차분한 것이 아니라 몸이 회복되면 마음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신력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구호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혹시 지금 우울하다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오늘 제대로 식사했는가? 며칠째 잠을 설친 건 아닌가? 햇빛을 본 적이 언제인가? 우리는 마음이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젊은 제자들에게도 늘 말했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내린 결론은 유효 기간이 짧다. 밤에 쓴 사직서는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는 사소한 말이 칼이 됩니다. 그러나 푹 자고 난 뒤에는 같은 말이 덜 날카롭게 들립니다. 쉰이 넘으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더 의도적으로 몸을 돌봐야 합니다. 잘 먹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잘 자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나는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엽니다. 찬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감각을 느낍니다. 아, 오늘도 몸이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먼저 몸이 허락해 주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스스로를 책망하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방전된 것일 수 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꾸짖어도 불은 켜지지 않습니다. 충전해야 합니다. 충전기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 충분한 수면, 잠깐의 산책, 이 세 가지가 내 105해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몸이 단단해지면 마음은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덜 두려워하게 됩니다. 100년을 살며 내가 가장 오래 배운 과목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관계였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동료, 친구들을 만났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 속에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단에 서고 토론을 하고 박수를 받는 순간에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비로소 자기 얼굴을 되찾는다는 것을. 중년이 되면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직장에서는 후배와 상사 사이에서 끼어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누구의 기대도 저버릴 수 없다는 부담이 어깨를 누릅니다. 통계에 따르면 50대의 스트레스 주요 원인 중 상당 부분이 인간관계와 가족 책임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외로움보다 관계의 피로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나는 63세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평생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집안은 갑자기 넓어졌고 식탁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가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약속을 만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더 큰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고독이 아니라 고독 속에서 드러나는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혼자 밥을 먹는 연습을 했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온도를 느끼고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나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실패로 여깁니다. 친구가 줄어들고 연락이 뜸해지면 내가 뒤처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100년을 살며 보았습니다. 끝까지 평온했던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관계의 균형을 배웠습니다. 고슴도치는 너무 가까이 모이면 서로를 찌르고 너무 멀어지면 얼어 죽는다고 합니다. 인간도 비슷합니다. 지나치게 가까우면 상처가 생기고 지나치게 멀어지면 외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조절은 오직 혼자 있을 때 가능해집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면 잠시 물러서십시오. 설명하려 애쓰지 말고 이해받으려 매달리지 마십시오. 고독은 패배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흔을 넘기며 친구들을 하나둘 떠나보냈습니다. 장례식에서 돌아올 때마다 마음이 텅 비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날들을 조금 더 나답게 살아야겠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리듬을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노년은 관계를 줄이는 시기가 아니라 관계를 정제하는 시기입니다. 꼭 필요한 인연은 남고 억지로 붙들었던 인연은 자연히 흩어집니다. 그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타인에게서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면 마음은 끝없이 허기집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기는 순간 세상의 평가가 덜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나는 이제 하루에 몇 통의 전화만 받습니다. 대신 긴 산책을 합니다. 나무를 보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존중했는가? 고독은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배우자도 자식도 동료도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안정되면 세상은 조금 덜 거칠게 느껴집니다. 이제 나는 하루를 맞이하는 방식이 젊을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부터 떠올렸습니다. 강의 준비, 원고 마감, 약속 시간. 그러나 100년을 넘게 살고 보니 아침은 해야 할 일을 떠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고 숨이 드나드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요즘 세상은 눈을 뜨자마자 우리를 전쟁터로 끌어냅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에는 타인의 성공, 자극적인 뉴스, 비교와 경쟁의 언어가 가득합니다. 특히 40, 60대는 경제기사, 건강정보, 자녀 소식에 더 예민해집니다. 아침에 맑은 정신이
순식간에 불안으로 물들지요. 나는 제자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깨어난 직후 1시간은 남에게 주지 말게. 그 시간은 하루의 청춘과도 같습니다. 밤사이 잠이 마음을 씻어 놓았는데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소음으로 다시 더럽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한국은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83세를 넘는 사회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도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존엄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내가 평생 고민한 주제였습니다. 존엄은 거창한 업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고 잠을 설쳐 비굴해지지 않으며 타인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것이 존엄입니다. 몸이 단단해야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나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차분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최고의 응수는 건강한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밤에 보고 계신다면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끝나면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십시오. 해야 할 일 목록도 잠시 잊으십시오. 이불의 감촉을 느끼고 몸이 침대에 기대는 무게를 느끼십시오. 당신은 이미 오늘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곧장 화면을 켜지 마십시오.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시십시오. 차 한 잔을 끓이며 그 향을 맡으십시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 단순한 감각이 당신을 다시 세웁니다. 나는 105해를 살며 수많은 이별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매번 나를 다시 일으킨 것은 거창한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끼의 식사, 한밤의 깊은 잠, 그리고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지쳤을 뿐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휴식입니다. 오늘 밤은 죄책감 없이 쉬십시오. 배부름의 나른함을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사람처럼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노교수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겠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당신은 아직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쉬어야 합니다. 이제 불을 끄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